안녕하세요, 유호호입니다. 벌써 챌린저스 서버 시즌4가 열린지도 7주차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첫 주에 건미소를 달성한 것을 시작으로 5주차에는 하드메이링까지 격파를 하면서 최종 목표였던 챌린저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챌린저까지 달려본 시즌4의 총평과 제가 육성한 아델의 장단점 그리고 하드메이링에 도전하면서 알게 된 소소한 실전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전까지 챌린저스 서버와 비교했을 때 이번 시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야누스 30레벨 지원과 경매장 통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변화 덕분에 초반 성장치감이 굉장히 좋았고 챌린저스 서버 특유의 노적 여명 장비 가격 거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고 재미있게 육성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여름마다 찾아오는 제네시스 패스 덕분에 해방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경매장 통합과 함께 보스 전투 시간 20분 패치까지 적용되면서 건마 솔풀의 진입 장벽도 상당히 낮아졌죠. 버닝 비욘드도 280레벨까지 확장되면서 레벨업 속도 역시 굉장히 빨랐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운 챌린저스 서버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패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MVP 레드를 달았는데요. M작을 고려하더라도 거의 50만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챌린저스 서버를 플레이하는 동안은 그 비용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서버가 열리자마자 드메템을 맞추고 곧바로 사냥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플런을 뛰고 6월 18일부터 일주일 정도는 하루 매제를 넘길 정도로 정말 미친듯이 달렸는데요. 적어도 3주차까지는 루즈하다고 느낄 틈도 없이 재미있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금액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메 장비에는 관세를 포함해 약 300억 매소를 사용했고 여명 장비 및 장신구 세팅에는 약 110억 매소, 미트라인은 관세를 포함해 약 150억 매소를 사용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MVP 비용을 제외하고 약 560억 매소 정도를 사용한 것 같네요. 여기에 각종 패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현금으로 1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안 지르면 안 되게 이게 설계를 해놔서 시작하자마자 질러버렸습니다. 오히려 다음 시즌 챌린저스 서버는 여기서 무엇을 더 개선해서 나올 수 있을지 이제 상상이 안 돼요. 겨울에도 제네시스 패스가 출시된다면 저는 그때 레테를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챌린저스 서버에서 직접 육성해본 아델 후기입니다.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델의 첫 번째 장점, 일러스트가 진짜 예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취향이긴 하지만 일러스트가 이쁘면 좋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성능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델은 보스전에서 배울 만큼의 성능을 비교적 잘 뽑아낼 수 있는 직업이라고 느꼈습니다. 제 본캐가 패스파인더라서 더 크게 체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델은 체급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중국딜도 나름대로 강력하고 무엇보다 게더링과 블로썸의 데미지가 굉장히 셉니다. 게더링과 블로썸은 이제 짤쿨 평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챌린저스 서버 기준으로 재사용 대기 시간이 약 11초 정도입니다. 이 스킬을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 평딜량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델을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비테이션입니다. 레비테이션은 칼로스나 지닐라처럼 이제 채공이 유용한 보스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유틸기입니다. 채공 중에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딜 손실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이제 블링크만큼 채공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채공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블링크까지 넣기에는 아델의 키 세팅이 워낙 빡빡해서 별도의 키로 빼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검은 마법사 2페이지나 3페이지의 사선 패턴의 경우에는 이제 레비테이션만으로 피하기가 좀 껄끄럽고요. 대적자나 카링 2페이지처럼 오랫동안 채공해야 하는 보스에서도 레비테이션을 조금 일찍 사용하면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채공 유틸이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장점이지만 지속시간이 미묘하게 짧아가지고 아쉬운 순간들이 종종 있었어요. 다음은 임페일과 레조넌스의 선딜레이입니다. 임페일과 레조넌스는 사실 딜링기라기보다는 이동 유틸로 활용을 하라고 만들어진 스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딜레이가 있다 보니 이동기로 사용하기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스 패턴을 보고 사용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해요. 그렇게 사용할 바에는 차라리 일반 돌진기로 이제 피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꼈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패턴을 돌진기로 피했습니다. 텔레포트 판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페일과 레조넌스의 이동 유틸로서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디바이드 특유의 뻑뻑한 조작감입니다. 제 본캐가 패스파인더라서 그나마 이런 조작감이 익숙한 편인데도 처음에는 싶었어요. 속삭이 직업을 플레이하던 분이라면 결국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임페일과 레조넌스를 제외하면 다른 스킬들의 딜레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적응한 뒤에는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처음 아델을 조작했을 때 생각보다 조금 뻑뻑한데? 라고 느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게더링과 블로썸의 선딜레이 문제입니다. 이 스킬은 평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 딜량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게더링으로 보스에게 모은 다음에 블로썸을 이제 회전시키는 구조라 실제 공격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보스가 돌진하거나 텔레포트를 하면 공격이 그대로 빗나가서 특히 하드메이린을 최소 컷으로 깎을 때는 이 딜 손실이 굉장히 거슬렸어요. 이 스킬이 강한 만큼 빗나갔을 때 이제 리스크도 조금 큰 편입니다. 다음은 그레이브 표식을 새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레이브는 이제 게더링과 블로썸이 보스에게 모이도록 만들어주는 표식 스킬인데 보스전이 시작되면 먼저 이 표식을 새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스에 입장하면 시퀀스를 올리고 바로 극딜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델은 그레이브 표식부터 새겨야 해서 그 과정에서 보스 패턴을 한 번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메이린의 돌진이나 칼로스의 낭냥 펀치 같은 패턴을 피하고 나서 극딜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거슬립니다. 패스파인더는 평딜을 계속 넣으면 저주 스택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데 그레이브도 이렇게 유지된다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더 관리입니다. 아델은 평딜 때 오더를 사용해서 총 6자루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6차 전칙 이후에는 지속시간이 조금 길어지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게이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게이지가 400까지 차면 오더를 한 번씩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적응해서 거의 습관처럼 눌러주지만 처음 아델을 플레이할 때는 많이 거슬립니다. 이제 오더 관리를 까먹고 게더링 블로썸을 사용하면 이제 그만큼 평딜도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아델을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대표적인 단점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단점을 길게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델은 뭐 단점이 많으니까 다시 키우기 싫다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극구 부정하고 싶어요. 단점들을 하나씩 나열해서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대부분은 아델의 보스전에 익숙해지면 습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작에 적응한 이후에는 유틸과 딜의 성능 모두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챌린저스 서버가 끝나고 오로라 서버를 리프한 이후에도 아델의 스펙업을 계속해줄 생각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직업이에요. 마지막으로 메이린의 배율 98%부터 깎아가면서 알게 된 소소한 실전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드 메이린에 입장한 직후에는 바로 극딜을 올리지 말고 남은 시간이 19분 48초가 된 이후부터 극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대기 시간이 배율 최소 컷으로 도전할 때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안 그래도 딜을 빡빡하게 넣어야 하는데 처음 몇 번이야 입장 모션이 이제 귀엽게 보이지 이제 계속 박다 보면 두 번째는 체력 50%에서 2페이지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능하다면 중국 딜을 사용해서 2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구조를 선택하는 기믹을 50% 이전에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믹을 먼저 보고 페이지를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믹을 진행하던 중에 2페이지로 넘어가 버리면 기믹 시간이 다시 초기화되면서 딜 사이클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체력이 50%에 가까워졌을 때는 이제 다음 기믹 타이밍을 계속 생각하면서 플레이 하시길 바랍니다. 메이린의 맵 패턴 중에는 문양이 연속으로 폭발하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 패턴은 데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게이지도 낮추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검은 마법사 4페이지처럼 무작위로 폭발하는 게 아니고 처음 터진 위치를 기준으로 사선 방향으로 따라 이제 지그재그 형태로 폭발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맵 중앙에서 메이린에게 딜을 넣다가 처음 폭발하는 방향을 확인한 뒤 이동해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린이 직접 사용하는 주먹 공격과 돌진 공격은 모두 엎드리기로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격이 올 때마다 이제 엎드리면 그만큼 딜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지닐라를 상대할 때처럼 메이린에게 최대한 가까이부터 앞뒤로 위치를 바꾸면서 공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율이 낮을수록 이러한 작은 딜 손실이 누적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메이린에게 붙어서 딜할 때는 캐릭터 아래에 파운틴을 설치해 두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믹과 관련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바이 패턴에서 하드 메이린의 카드는 총 6번 움직입니다. 패턴이 시작되면 메이린이 맵 중앙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도 가능한 만큼 평딜을 우겨 넣어주세요. 동시에 처음 선택된 카드 아래에서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동 횟수를 하나씩 세면 됩니다. 카드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위치만 조절해주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까다롭게 느꼈던 기믹은 태양과 달 문양을 맞추는 패턴이었어요. 이 패턴에서도 메이린은 맵 중앙으로 이동을 합니다. 메이린의 중앙보다 살짝 왼쪽, 두 문양의 경계 부분에 이제 자리를 잡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엎드려 피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영상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몇 번 연습을 하면서 직접 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피격 판정은 캐릭터의 머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문양을 기준으로 엎드려서 피하면 됩니다. 폭풍 패턴은 경고 문구가 등장하면 먼저 안전지대 방향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폭풍이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마법사 직업은 텔레포트 한 번 정도보다 조금 캐릭터 하나 정도 더 간 거리, 그리고 더블 점프 직업은 더블 점프 한 번 정도의 거리에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판정 자체는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방향만 헷갈리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습니다. 패턴 시작 때도 메이린이 맵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사실 이 패턴은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지카링 1페이지 그 혼돈 폭주 패턴을 해보셨으면 감이 오실 텐데 딱 이 리듬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면 그러면 그 이경영 배우님 그 성대모사 영차 이 리듬감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리듬에 맞춰서 영차 이 돌진기 2번으로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패턴 때도 평대를 넣을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게더링 블로썸처럼 길이 센 짤쿨기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의 기믹을 수행하고 이제 랜덤으로 뜨는 거기서 이제 바인드가 등장을 하면은 중극 딜이나 극딜 타이밍에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쓸모없는 게 나왔네 라고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이제 바로 사용하는 것만 이제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의 패턴은 비교적 직관적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메이린 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챌린저스 서버는 하드메이린에 도전할 스펙을 갖추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쓴 것 같아요.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내 캐릭터가 빠르게 강해지는 재미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챌린저스 서버에서 어떤 직업을 육성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다음 챌린저스 서버에서는 어떤 직업을 키울 생각이신가요? 이제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